고추잎이 제일 좋은 모습. 그러면 요것도 지금 사실은 짧다는 거거든요. 요건 요놈도 요것도 약간 더 길어야 돼요. 그리고 색을 보면 요게 끝하고 안하고 보면 여기 끝이 진하거든요. 그럼 요것도 안 맞아. 그럼 요 잎은 약간 그 둥글거든요. 그럼 요것도 둥글고, 그러면 요거는 함수량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요 끝이 진하다는 거는 그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요 끝이 자세히 보면 요거는 오래 진짜 이제 비료포를 받아서, 근데 요거는 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공이 연료가 탈수가 됐거나 함수량이 부족했다 소리예요. 맹물 시비가 부족했던가. 그러면 맹물 시비를 하면 이시가 없으면 둥그러져 버려요. 얘 잎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얘 거. 요건 배워보십시오. 요거는 그런 대로 잘 생겼어요. 요거는 요 잎은. 근데 요 잎을 보면 요건 약간 둥근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시값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시값이. 지금 재배 과정에서 요 생장점을 보면 요 이제 요거는 요 놈은 이제 요 뒤쪽에 여기 놀러라거든요. 요쪽에 뒤쪽에 이시가 먹어서 그럼 요 끝은 새까맣잖아요. 끝이. 그러면 잎의 함수량 부족이라는 거죠. 잎의 함수량이 부족하면 여기 까매져요. 끝이 요쪽이. 그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면 다 보여요. 그럼 잎이 잘 생기고 이시값이 맞아야 함수량은 다 맞다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잎을 관찰하면 모를 게 없어요. 요건 보면 둥글죠. 네. 그 다르죠. 요 놈은. 그러면 요 놈은 가까이에 그 과실이 많이 맺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먹어버리니까 지금 못 자라는 거예요. 더디는 행동이.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럼 요 놈은 그런데 요 놈은 전체가 노래요. 잎이. 그러면 요 놈은 안 열렸어요. 없어요. 고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힘이 더 강하겠죠. 그 가지마다 오는 거에 따라서 밑에 출발은 10이라는 숫자가 했으니까 위에서 과실이 있고 없고 고추가 있고 없고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럼 요게 작아 보이는데 이 면적이 이제 이 덩치가 됐으면 비료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잘 먹지. 아침에 한 포도 이어놨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예. 아니 요거다 구름 확 와피니까 올라가도록 와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주고 있는데. 아, 관주. 비료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올라가도록 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비료 쓰는 양이 배로 많이 쓰죠. 예. 여기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700평. 700평, 1년. 700에서 600평. 고추가 지금 신고지면 600평. 그 몇 1년에 몇 포 정도 씁니까? 1년에 예. 예. 지금 짬이 없어. 한 번 줄 때 한 포씩 보통 준다 보면. 한 포수 주면 작죠? 와 작는 게 아니고. 대신에 한 번 걸러 한 번 주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주거든요. 예. 그러면 1년 쓰고 나면 한 몇 포 정도 씁니까? 계산해 보면 알겠죠. 아직 확실한 그건 없습니다. 내가 하여튼 하나. 비료포대 모은 것만해도 그 고무상 갖다 준 거에도 엄청 많이 갖다 줬으니까 한 차 싣고 갔으니까 막. 그렇죠. 옛날에보다도 5배 정도 더 주나요? 5배. 5배 2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따블이 넘죠. 그리고 잎이 적엽이 안 되죠. 안 떨어지죠. 네. 하엽이. 그래 이시값이 낮으면 누가 죽어요? 하엽이 죽어요. 그럼 하엽이 죽는 거 어떻게 뭐였나? 우리 흰가루 오는 건 뭐예요? 이시가 낮아서 그렇고. 옛날에 흰가루 많이, 이제 흰가루 잘 안 하죠. 아니 그때는 흰가루를 이불로 들라고 좀. 아니 고추를 따는 데 있죠. 예. 할머니 잎이 좋으니까 예. 고추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추 따는 할머니들이 와 눈이 어두우니까 속에 걸 못 따요.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밑에 흰가루가 딱 오더라고. 예. 딱 됐다. 흰가루는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잎을 좀 떨어자. 중간중간 왔을 때 약을 쳐가지고 예. 잎을 싹 떨어비면은 좀 잘 보이면 잘 안 따겠나. 예. 10월 달인데 저 벌써 빨간 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못 따가지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때쯤 돼가지고 흰가루가 온 걸 놔둬갖고 중간에 딱 왔을 때 약을 치는 데 있죠. 그때는 새가 너무 세니까 또 안 잡히는 거예요. 흰가루 약을 3번을 쳐가 잡는데 나중에는 요 위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잎이 싹 다 떨어져버리니까 있죠. 대만 바짝을 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잎이 나가지고 고추를 달라니까 있죠. 그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잎이 떨어져 버리면 몸통으로 일어나면 늦어요.
엄청 더뎌요. 그래서 고추를 못 따가지고 빨간 고추가 되더라도 이 씨를 떨구가 흰가루 걸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신경 아무리 달아도 예. 달려있는 거 익어도 예. 내가 손실 없다. 예, 그건 알 수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야만 캐하면 되지. 대가리만 캐하고 눈에 베이는 것만 따먹어도 되는데 왜 안 보이는 거지? 그 걱정을 해. 빨간 고추 겨울에 만들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래도 왜 힘이 안 딸리도록 얘가 이 씨를 2.2에서 2.4, 2.7까지 먹으면 전체 다 착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공부해 갔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못 따면 어때? 내 밭에 있는데. 말라 그 빨간 고추도 내 돈. 말라 그 바짝 말랑 뭐 홍고추도 내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 씨만 맞으면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도 많이 나온다. 이제 이해되죠? 절대 병들 나지 마이소. 아니, 박 대표님 그리고 예, 이 씨가 낫다 그래서 예. 요소를 2포씩 이리 줘도 됩니까? 한꺼번에. 100평에 10kg 줘도 괜찮아요. 이제 다 말 나왔죠? 이 씨가 낮으면 그 100평에 요소 10kg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딸기 양액을 주다가 예. 1.3 주는 사람한테 그 다음날 바로 2.5로 주라 그래. 사흘 만에 좋아져 버려. 2.5로 갖다가 3일 주다가 그 다음날 2.0으로 낮춰보고 한 이틀 주보고 또 이상 없으면 다시 2.5로 또 올려버려. 그럼 딸기도 저가 없이 키울 수 있대. 우리가 고추 저가 합니까? 안 하죠? 그 고추 이거 뭐하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고추가 열다가 꼬부러지는 건 뭡니까? 이 씨량이 낮아서 그렇죠. 그죠? 이 씨량이 낮으면 꼬부리가 나와요. 꼬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꼬부리가 나온 다음에 뭐예요? 수무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 재배 지역의 거의 대다수가 보면 0.8에서 1.5 이하 재배합니다. 측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 재배합니까? 2점대 넘어가 뻗잖아요. 2점 뭐, 처음에 대표님이 내한테 전화했을 때 있죠. 내가 그랬거든. 예. 대표님 대박 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 대표님 왜 내가 30몇 박스에서 50몇 박스 딴다 이랬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 땄는데 내가 120박스를 땄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 대표님이 이 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봤거든요. 내가 4.0까지 나온다 이랬거든요. 예. 나무 찌일 일이나 이래갖고 내가 그거 저 문제가 거기에 예. 그 밤에 측정했냐 이 씨가 낮에 측정했냐 그러고 고루 측정해야 돼. 그리고 고루. 이 땅은 사질토기 때문에 이게 그 산청 큰 내과에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사질이에요. 그런 토양 알갱이 개수가 적어. 우리 한 주먹 흙 속에 흙을 채하려면 개수가 적어. 그렇죠. 모래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흙이 그 속에 분자 결합을 그 비료량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사질,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그럼 어디에 갑니까, 이거는? 중사질. 이거는 중사지 아니고 완전 모래 땅인데 이게 해보면. 그럼 왕사질에서 가면 비료를 갖다가 다른 집보다 기본으로 3배 이상 먹어야 돼. 그 왜 그러냐면 주면 뭐 며칠이 지나는 건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이 땅을 관리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트랙터를 우리가 뭐 태비역 하잖아요. 로타리 지나가고 관리기 롤러가 이 땅을 한번 전체 눌러야 돼.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기에 골을 파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비로 도망 못 가게. 비로 도망 못 가게 다져야만이 물이 요렇게 안 흐르고 이렇게 흘러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콩 심을 때 어땠습니까? 발로 꼭꼭 밟아 심어요. 그 조만한 저 씨앗들 심는 겨울초니 뭐 이런 거 심을 때 발로 밟아 심죠. 그럼 우리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다져야만이 물이 수평 이동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수직 이동하기 때문에 금방 있다 금방 없어져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땅 비료분을 수평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사질 아니면 왕사질하고 중사질하고 사이라는. 예, 그 정도. 예, 왕마사가 아니고 왕사질하고 중사질하고 탑니다. 그 내 거는 나누면. 그럼 이거는 농사 뭐 대로 돈이 나오는데 우리 주인 입장에서 계산을 잘못하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있기는 지랄로 있어. 연면 시비하고 물 뿌리고 그 다음날 되면 확 잘못분. 왜? 잎의 개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예. 얘들이 한 번에 땡겨 먹어보면 물 뿌리 뿌면 동시에 이 영양소 내려가요. 뿌리로. 그럼 뿌리가 뭐 하겠습니까? 한 방에 이틀 3일 만에 다 먹어버려. 저 전북 진안에서 84살 된 어른이 밤 12시에 택시 타고 가서 쿨러가 맹물 시비해. 여름에. 이 시 측정해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시가 0.4를 먹어버려. 기본으로 0.4 이틀 만에 먹는 건 예사라는 거죠. 왜? 밑에 잎을 살을 짜놨기 때문에 요걸. 요 잎에 있는 영양소가 없으면 안 먹어 또. 하엽이 이미 살이 찌어 있고 이시가 떨어졌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왜? 맹물 시비 날 좋을 때 햇볕 나서 일조량 좋고 맹물 시비하고 환경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창 내려가 금방 먹어버려. 왕창. 그렇게 이 시가 일주일 만에 0.4 없어지는 건 기본이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없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0.4 올리는데 100평에 5kg를 줘야 오팔이 40. 100평에 1kg가 0.08. 그럼 5kg 줘본들 이 평수에 그 600평에 5, 6, 30kg 줘도 이틀만 없어요. 이틀 만에 다 먹는데 일주일 만에 빌어주려고 생각하니까 안 맞다는 거죠. 왜? 다짐이 있으면 비료가 오래 가요. 땅을 다지나면 똑같은 비료라도 오래 간다. 그리고 이제 관리에서 좀 우리가 실수하는 뭐냐? 이게 땅이 안 다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료가 이동해가 도망가는 양이 많다는 거죠. 그 내려가 유실되는 양이. 그래서 다짐을 하면 수평 이동하고 유실량이 적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요렇게 줘버려요. 줘버리면 바로 내려가 버려. 수평 이동이 적다는 거죠. 이 비닐 덮어놨으니까 이거는 습기가 있는 거지 비료가 도달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섭이 있을 뿐이지 점적호수 한 개 여기 있잖아요. 나무 옆에서. 그럼 여기는 섭이 있을 뿐이 습도가 높고 수분이 있을 뿐이지 비료 이시는 아니라는 거죠. 비료 이시가. 그걸 이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짐을 하면 지금보다 비료량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보다 비료 5배에서 7배, 많게는 10배 써야 돼. 그 10배 쓰다고 우리가 그 고추대 뽑을 때 되면 비료 있는가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상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료 많이 주면 토양 비료가 비료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 안 돼가 짧아서 안 된다 계속 그 말만 했죠. 지금도 박 대표님 이야기하면 그 이론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치나 돌아나 니 혼자 쓰라.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돈을 벌었나요? 비료 부대가 늘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는 다른 사람한테 굳이 그리 자꾸 아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하라고. 자, 비료 그 고추 비쌀 때는 고추 1kg 하면 비료 한 포 사죠. 네, 들어보입니다. 예, 고추 1kg 따면 비료 한 포 사는데 그러면 평균 고추 가격이 4만 원대는 되죠. 10kg에 평균 연 평균 우리가 해보면 거의 평균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예, 4만 원이잖아요. 네. 4만 원대 키로가 나오면 이렇게 골이 좁아요. 모든 작물이 키로에 4천 원대 가면 이렇게 골이 좁습니다. 키로에 4천 원대 가면 골이 좁아요. 노지의 그 태추 단감이나 키로에 10kg에 4만 원 하면 골을 좁혀야 돼요. 밀도를 높여야 돼요. 애세지기 필요 없습니다. 키로의 단위가 높아지면. 그런데 가격이 싸지면 농작업이 편해야 돼요. 가격이 비싸면 농작업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얼굴 나와도 됩니까? 예, 괜찮아요. 예. 예. 우리 대표님 지역이 어디서 참여하셨습니까? 전남 영광군 대만면 영광군입니다. 우리 사장님 좀뭐 영광군 군선면에서 왔습니다. 영 젊으신데요. 예. 우리 지금 현대 그 농가들 그 연령대로 보면 상당히 젊으시고요. 고추 농사가 지금 9년째입니다. 9년째에 예. 돈 많이 벌어요. 저 많이는 못 버는데 남보다는 조금 더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 오늘 산청에 우리 황금알 농법 몇 년차 재배 농가에 현장을 보고 프로그램을 배워 가시라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지금 와보시니까 우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한번 방문해가지고 예.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교육도 받고 현장 교육에서 예. 실질적으로. 근데 저로서는 오늘 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잘 냈어요. 예. 우리 동료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들은 예. 저야 저 40대 뭐 초반이고 막 예. 이러니까 예. 앞으로 많이 배워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쪽 친구는 저보다 더 젊습니다. 예. 화면에 나와도 됩니까? 김 사장 예. 예. 나와도 되지 뭐. 예. 유튜브 자, 우리 올해 수백억 아니잖아. 대표님 이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제가. 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내가 농업을 해서 정당한 소득이나 이걸 하기 위한 거니까.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41입니다. 41이야. 햇별. 앞으로 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저 오기 전에 한 30분 먼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청양은 이제 처음 이제 예, 도전해보는 거라서 예, 그런 생리적인 특성이나 재배 방법 같은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많이 알려주셔서 좋고 이렇게 보이는 잎에 좀 신경을 많이 이렇게 쓰면서 이 특성들을 이 상태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제일 보약이라 큽니까? 네? 비료가 제일 보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료하고 물하고 그렇죠.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커요. 우리는 이게 약간 마디가 늘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마디 늘어졌죠. 여기 왜 늘어졌을까요? 보면 비료가 적어서 늘어졌어요. 비료가 더 많으면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면 하나도 안 자라는 거와 자라는 거의 중간치가 뭐냐면 2.4의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2.7이나 3.0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햇빛 아침에 환기 열고 가스 빼고 햇빛 좀 보여주고 옆면십에 영양 뿌리고 잎을 덮어야 돼. 이거 덮어버리면 더 빨리 커요. 이불을 덮어. 그렇죠. 이 시량이 더 높여버리면 앞으로는 햇볕양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예,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여러 경로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 정보를 계속 배우죠. 네네, 그죠? 정보를 계속 이제 찾고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절간. 이 절간이 이씨하고 관련이 이제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일부 관행적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교육 받다 보면 절간이 큰 이유가 뭐냐면 수분 공급이 일정치 않아서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예, 주는 양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다든가 지금 토양에 수분이 많아서 절간이 컸다 적었다 하기 때문에 수분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시겠네. 맞습니다. 그게 이시입니다. 많이 주면 사망 안 자랍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 시를 넓혀버리면 절대 안 자랍니다. 잎이 이렇게 오그러집니다. 우리 요즘 농사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유튜브 영상에 고추 포기 사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 숟가락을 비로 열어 그러잖아요. 네, 주먹걸음이라고 하죠. 조금 엿보면 얘가 한 방에 날아가요. 이렇게 돼버려요. 수확도 못하고 망가져요. 수확도 못하고. 이씨는 이제 수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조하면서 비료를 일정하게 넣어주지 않고 물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물만 주고 계속 농사 지는 사람도 있고 비료를 타서 이씨를 어느 데이터 없이 이제 대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묵국을 하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농가에서는 이게 아까 토양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게 절관이 굉장히 들쑥들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착과되는 고추 있잖아요. 아침에 꽃 폈을 때 잎 자루와 잎의 기름기를 몇 cm? 13cm 잡아놨어요. 꽃길이요? 그렇죠. 전체 꽃길이 말고 잎 크기 예. 13cm 거기에서 마이너스 3cm 잡으면 됩니다. 그 데이터 베이스를 적용해놨다는 거예요. 요 크기는 요 길이에 비례해요. 고추 종방향.
종방향에 해당하고 잎 두께는 여의치 않은 애들의 길이에 또 역시 해당합니다. 그러면 잎 두께를 못 만들었을 때는 고추는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잎이 두꺼운 거 치고 낙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시값이라는 거예요. 그 이시값이 고추의 사계절에 보면 겨울에는 2.4, 그리고 함수량이나 섭을 조절할 때는 2.4도 여름에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전체 작물을 비교했을 때 겨울에는 2.4, 봄, 여름은 1.8의 이시, 여름에는 1.5. 이 기준값 잡아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응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 이씨는 그렇게 하고 수분량은 어떻게? 35에서 45.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분화 시기가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물 주는 횟수나 비료 주는 횟수도 각각 달리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재배 농가는 왕사질하고 중사질하고 그 사이. 그럼 이 땅에는 비료가 많이 줘도 잔량이 없어요. 그리고 땅을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디가 늘어진 거는 웃자람이에요. 잎이 얇아서 햇볕을 많이 보려고 키가 컸다. 그 말은 이 시가 몇이냐? 그거는 1.5에서 한 1점 몇 정도, 1.8 정도. 고추가 열면서 키가 큰다. 그거는 대표님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2.4가 되면 안 크죠. 마디가 짧죠. 예, 당연히 작죠. 예. 그런데 이 데이터로가 응용해야 돼요. 데이터. 그럼 우리 재배 농가에서는 이 데이터를 한금화 농법에서 현장 데이터베이스, 현장에 제일 맞는 농업, 그죠? 내 땅에 맞춰야 돼. 그렇죠. 내 땅에 맞추고 그게 점질이냐, 중점질이냐, 그죠? 완전 점질이냐, 중점질이냐, 중사질이냐, 왕사질이냐. 이 토양에 대한 토성에 대해서 분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비료값, 그죠? 네. 비료값, 이시값에 대한 거는 동일합니다. 토성이 잎단이 크면 물 빠짐이 좋고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비료가 흡착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주면 유실량이 많을 뿐이에요. 그러면 많이 줘도 얘들은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료가 들어간 양으로서 직접 생산해서는 적게 쓰이고 이동했다는 거죠. 우리 밭에 잔량은 없다. 그러면 비료물만큼 소화시킨만큼 그럼 우리가 비료를 하니까 화학적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먹는 거는 뭐겠습니까? 무기물 원소입니다. 비료는 무기물 원소. 이제 우리 대표님 해보니까 비료가 무기물 원소로 나누는 게 정확하죠. 그렇죠. 걸로 가야죠. 예, 그래가 예. 지금 보약 중에서 농사지으면 제일 보약이 비료가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비료가 이시값이 1.8을 넘어가고 2.0을 넘어가면 하엽이 두꺼워서 흰가루가 안 오죠. 예, 안 옵니다. 2.4 되면 흰가루 오나요? 2.4대도 잘 안 옵니다. 거진 나눠다 보면 돼요. 그냥. 예. 흰가루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이시를 가지고 흰가루 발생을 안 하죠. 흰가루 잡을 땐 또 설탕 쓰면 금방 쉽게 잡히죠. 예. 내가 해마다 흰가루 때문에 이때 되면 흰가루가 확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촘을 꽉 열어버리면 예. 이시가 딸리니까 흰가루 딱 붙어버리죠. 그때 그러면 이시 값이 뭐 0.8대 떨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0.8에는 흰가루가 100%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씨가 낮으면은 열매가 없으면 또 표가 안 나요. 열매가 고추가 없으면 고추가 안 먹으니까 잎이 두꺼워지겠죠. 네. 그럼 표가 안 납니다. 고추를 많이 달았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나무 새 자체가 약해지니까 이런 요게 관의 구조를 보면 잎의 그 굵기보다 이 꼭지가 많이 굵죠. 고추 꼭지가. 네. 그럼 어릴 때는 이 고추 꼭지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영양 자체도 많이 없어요. 이 안에 고추 자체도. 네. 크기만 키우면 되지 여기에다가 뭐 단백질이니 뭐니 사는 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씨가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질소 인산가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단백질 뭐 다 들어가야 돼. 왜? 고추 씨는 어떻게 돼요? 꼭 짜면 기름 나오죠. 맞아. 고추 껍질 짜가지고 기름 안 나와요. 그럼 씨앗에는 기름까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때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설렸을 때 이 시량이 1.5는 택도 없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2.0도 여기 떨어져 버리죠. 예. 밑에가 다 달린 상태에서 2.0 이시가 돼도 위에 그 잎이 그 꽃이 낙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밑에서 엄청량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잎이 먹을 게 없어요. 요 생장점에. 생장점에 영양이 부족해서 낙화되는 거죠. 그러면 생장점에 영양을 널리 주지 않으면 고추는 착화가 안 된다는 거고. 그래 금년에 제가 그 대표님 이제 그 전반기는 채비고 뭐 그냥 막 써가지고 가스페 말고 근데 후반기 가가지고 예. 고추가 성장하면서 여기서 열하고 여기 잠깐 지금 꽃 피었잖아요. 예. 여기서 막 고추가 3개 다닥다닥 붙어가. 따닥따닥 붙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그- 난다고 그러죠. 예,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좀 반복을 대표님한테 자꾸 반복하긴데. 예. 예. 그래, 그게 한번 그래, 그 많이 열기 시작했뭐 예. 지금 여기 보면 요 안에 지금 눈이 다 맺어 있거든요. 예, 예. 요 속에. 예. 예, 눈이 그 지금 다 맺혀 있어요. 그러면 요 속에 눈 다 있거든요. 예. 요거 이시 높으면 다 열어버려. 요 짠 것들이. 그러면 여기 열어보면 다닥다닥다닥 열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그 요 마디에서 고추 한 개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눈이 나왔잖아요. 여기 짠 거. 예. 여기 따블로 열어버려. 원 한 개, 한 마디 한 개 열은 것보다 요 눈에서 또 2개가 또 열어버려. 그러면 한 마디에서 몇 개가 열어버린다는 거죠. 그 이시가 세 개, 네 개- 높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적정량의 이시가 그 공급돼야 됩니다. 탄수화물도 맞고 함수량도 맞고. 그러면 그 기준값이 더 붙은 게 양이 고추가 더 달렸을 때는 이시를 기본적으로 여기 이시에서 잡아서. 약간 더 높았다는 얘기네. 아니요. 기준값이 키도 안 크고 이시 잘 여는 게 이시가 그러면 우리는 2.4라는 거거든요. 예. 2.4. 그러면 기준값이 있는데 더 좋은 게 아니고 2.7 이상 가면 이거 하우스 덮어야 됩니다. 2.7 이상 가면 2.7 이상인 가고 3.0이 넘어가면 얘가 햇볕을 볼 시간이 없어요. 햇볕 안 보고 커야 돼. 그럼 아침에 가스 빼고 잎 좀 기분 좋게 잎에 그 햇빛 좀 보여주고 뭐 10시 되면 덮어야 돼. 그러니까 잎이 시든다는 이야기가 아까 지금 아니 저 과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들어서 덮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소화를 다 못 시켜. 빨리 뿌리 또 내려야 돼. 왔다 갔다 햇빛 없이 살아는. 그럼 우리가 작물이 언제 자라는 거요? 밤에 자라죠. 그렇죠. 그리고 비 오고는 자라죠. 예. 기후랑 완전히 틀리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시 더 올리면 아랫게 강에 아래 강에 이시 그 0.3 거기다가 또 0.3을 올리면 그 이 생장점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4 이시에서 0.3은 2.7, 2.7에서 0.3하면 3.0, 3.0이 되면 우리가 그 하우스 그 청량이 겨울에나 여름에 살조건이 안 돼요. 비로 가달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섭하고 얘가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죠. 이동만. 이동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알기나 작물이 키가 안 크고 이시량이 높은 것들은 맹물 시비하고 일부 하우스 여러가 깨서 빼주고 얼마 있으면 낮에 덮어야 돼. 겨울이든 뭐든. 그건 덮어가지고 빨리 소화를 시키면 돼. 햇볕을 한번 받기 때문에 소화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값에서 잡아난 사계절 기준값에서 얼마의 이시를 올리냐는 거거든요. 그게 강원도 그 여름 배추가 이시 1.5는 정확합니다. 1.8 되면 끝이 살짝 잎이 타요. 약간 걸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추 큰 거 빼려고 이 헛골에다가 배추밭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70평의 요소를 하나 헛쳐버려. 그러면 고추 죽어요. 배추 죽어요. 그러면 배추가 안에 비료가 작아서 녹아버리겠죠. 생장점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슘제를 사다가 막 돈을 엄청 들이게 한다고요. 이 식감만 1.5로 맞추고 배추 투비 자주 주면 되죠. 안 그러면 완효성을 주는 어떤지. 이 식값을 1.5로 맞추고 뭐 여름에 그 더위 타는 거는 그분들이 보통 배추밭에 약치고 하는 게 2톤이거든요. 504개. 2톤, 504통.
거기에다가 설탕 한 포기하면 돼요. 15kg 였고 뭐 골드그린이나 칼라 한 6리터 였고 그럼 10만 원도 안 들어요. 약값이.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까지 치냐? 처음에 한 40만 원 치다 나중에 150만 원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낫느냐? 절대 안 나아요. 죽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죽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고추 농사 짓는 농가들이 책자에 이런 디테일한 방법이 없겠죠. 네. 못 보시죠? 아직은 저는 못 봤습니다. 현장 교육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현장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나라 책이 우리 현장보다 못 따라오는 거죠. 현장보다. 그래서 고추가 웃자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비료값이 낮아서 순이 멈췄다가 다시 키가 쭉 늘어진 거죠. 그런데 늘어지는 자체도 안 늘어져요. 왜? 이 시가 2.4라면 안 늘어지고 계속 고추가 열어요. 고추만 더 많이 열어버려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기공을 많이 열면 안 된다. 그러면 20도에 환기를 시켜버리면 얘들이 아침에 이게 갑자기 28도나 뭐 25도 올라가면 기공이 열려버려요. 그럼 낮에 시드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탈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탈수가 생기면 일을 못해요. 지역에 있는 생산 영양산물이 이동을 못하겠죠. 뿌리를 못 가겠죠. 시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뿌리가 굶어요. 뿌리가 굶으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값을 적정치를 해놓으면 이 마디가 고추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고추 마두가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실을 갑자기 올리고 다 태워먹은 거죠. 이빨이 쪼글쪼글 탔죠. 이 실을 올리고 이거 탄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마디가 이 실 더 올라가면 이게 다 붙어버리고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한마디에서 그 다음에 바로 달라붙어 버렸죠. 그럼 짝짝짝 더 달라붙었다가 이제 살살 풀리죠. 그 지금부터. 그럼 여기서는 쭉 풀렸죠. 그럼 이 시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안정화 또 찾아가야 돼. 그럼 비료값이 쭉 그 단계를 넘어갔죠. 여기 그 대표님 장이 일어났을 때 이 시 몇이었죠? 4.0. 대박. 안 된다 했지 분명히. 통화할 때 내가 안 된다 했거든. 매대가 너무 짧아버리는 거는 이시가 높아가지고 지금 아니요, 비료가 작아서 그렇고 두 개는 똑같아요. 어. 그 강의할 때 보면 비료가 이래 기준에서 이래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래 쭉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5.0이 되면 사망해요. 작물은 비료 없으면 이렇게 천천히 자라 비료가 많으면 조금 작으면 높이 자랐다가 적정치는 약간 내려와요. 요 그 자람하고 두 개가 비료하고 기준값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2.4를 잡으면 요거만큼 천천히 크고 요 마디 있죠. 2.4라면 요 정도 크는데 4.0인데 이렇게 짧아져 버려요. 그 대신 순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더 높으면 요 사이 고추가 없어져 버려요. 요 사이 안 맺혀요. 그럼 살짝 풀릴 때 여는 거예요. 고추는. 이 시가 높으면 수정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그리고 너무 없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이 마디수를 쭉 보면 고추를 거의 계속 맺혀왔는데 요 흙가지들 있죠. 요 객까지. 그럼 여기 고추가 안 열었죠. 그럼 요 자리에 요 자리하고 이 시량이 같아가 여기 안 맺힌 거예요. 생산성을 까먹었어요. 이 시를 너무 올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2.7까지는 어째 해보겠고 3.0은 덮으면 되고 4점대는 좀 내도 계산이 안 나와요. 4점대는 아침에 열었다가 환기 조금 식이고 햇빛 조금 뭐 기분 좋게 이파리 보여주고 바로 캄캄하게 덮어야 돼요. 그 저녁 때에 좀 뭐 또 환기 좀 식이고 가스 좀 빼고 그죠. 그다음에 뭐 그거는 병 안 와요. 매일 물 뿌리라도 병을 안 한다고. 그 이 시가 저 대표님 4.0이면 매일 물 뿌려도 병 안 해요. 물에 담가놔도 병을 안 하고 물에 담가놔도 죽지도 않아요. 이 시가 4.0이면 뿌리도 안 죽어요. 그 지상부 함수량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이제 요게 이 토성 때문에 그 토양 성질 때문에 다짐을 하면 이런 현상이 훅훅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점적 테이프를 우리는 여기 한 가닥 깔았잖아요. 이 양쪽이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적정량이 있고 요 가까이 있는 거는 막 3번 줄 때 2번만 주고 여기 있는 거는 3번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편차를 줘야 된다. 그럼 뿌리가 분포도를 늘려야 된다. 그죠?
그 우리가 고추대 뽑아보면 흙골에는 뿌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 원인은 우리가 생산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생산 면적을 늘리려면 뿌리 면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뿌리 면적을 확보하자면 땅의 토성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대표님 그 맹물 시비를 예. 이제 그 보면 이제 스프링 쿨러 해가지고 예, 맹물 시비를 이제 해주라고 해갖고 우리가 노지에다가 이제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막 호목이 많이 줘야만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저 이파리만 적실 정도만 해줘도 됩니까? 이 시량에 비례합니다. 이 시향에 비하면.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이 시향이 이 시량이 없는 걸 맹물 뿌리면 고추 다 떨어져 버리고 키만 쭉 커요. 키만 크고 그렇죠. 이 시량을 맞췄을 때게 2.7의 이 시는 하루 종일 2.8이나 3.0은 하루 종일 물 뿌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량이 낮은 걸 맹물 시비하죠. 네. 하엽이 홀랑 떨어져 버려. 여기 떨어져 버려. 여기 말라가 떨어져 버려. 그 딸기를 이 시 낮은 거를 맹물 시비해 보거나 뭐 배드의 양액이 하나도 없어요. 0.2, 0.3밖에 없어요. 그럼 딸기도 나중에 맛없어요. 그 맹물 시비 안 하고 춥게 캐야 그거는 천천히 고모 먹고 될 건데 맹물 시비 해버리니까 어떻게 골드 그린 골드 칼라도 쓰고 연면 시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먹어보면 나중에 잔량이 하나도 없어요. 잔량이 없는데 뭐 딸기 되겠니? 이파리만 뻐쩍하게 해가지고 열매는 작아져 버려요. 결국에 해보면 우리가 많이 안 크고도 이 씨를 올려가지고 통통하게 키우는 생산이 늘어나죠. 당연합니다. 예, 그게 이 씨가 2.4다. 그럼 2.4에서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2.7까지 왔다 갔다 해서 뭐 4.0 그건 말도 안 돼서 하지 말고 내년에는 이제 요걸 또 땅을 다지십시다. 갈리기 그 롤러한 거 사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래. 대표님 하나 그 아까 이 다듬에 대해서 이 여기 농장에 대해서 이제 예, 빠짐이 많으니까 다짐을 하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예, 그 반면에 또 여기서 이제 무경을 가가지고 예, 재배를 했을 때 예. 다듬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경을 하면 경운 안 하면 네. 그 효과는 있습니다. 무경을 하면. 그런데 토양 성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성, 네. 토성.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흙 속에 요 알갱이들도 부드러운 거 물 따라 약간 움직여요. 그렇죠. 그럼 이는 땅들은 해마다 그 무경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로타리 치고 갈리기 눌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거 있죠, 입자. 네, 예. 이게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한다. 모인다, 그게. 앙금이 안쪽으로 가버린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 지금 하는 대로 하고, 그 대신 그 로타리 치고 나면, 1차 우리가 기비하고, 로타리 치고 난 다음에, 그 좀 높고 낮은 골로 가지고, 갈리기 롤러를 가지고 그 다짐을 하고, 그러고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서산의 생강, 네. 그거는 발로고 밟으면 잘 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이 안 돼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품종들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밟은 거 있죠. 네. 그 아주 좋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짐이 돼야 좋은 그 농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는 걸 저 나름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농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거든요. 기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응용해야 되죠.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먼 걸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잘 됐고 못 됐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익히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과학이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 제삿날 뒤에 심으면 좋더라. 그 제삿날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토성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잖아요.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하신다면 단위 면적당 생산이 월등히 늘어납니다. 그 지역에도 이런 기회를 가지신다면 저 황금알 농법 대표로서도
현장에 가서라서도 뭐 현장 교육 아니면 실무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이제 오늘 보너스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예. 그 마늘을 제가 지금 재배를 했는데 이제 이 이시 측정기는 제가 예. 이번에 이제 신청해갖고 아마 곧 도착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영광 지역이 충청도로 보면 서산 쪽이나 예. 이런 쪽하고 일기가 온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중은 잘 안 덮죠. 예, 안 덮어요. 예,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눈이 와서 예, 이불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추우면 늦은 걸 얼어 죽거든요. 예, 얼어 죽은 원인은 얼어서 뿌리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예, 얼어가. 예, 예, 맞아요. 솟아 올라가 서리발에 의해서 뿌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음이 안 오는 시기에는 물 500에 설탕 1.5kg. 예, 그리고 얼음이 올 때는 설탕을 음. 3kg. 썰이가 올 때는 3kg. 3kg. 골드 그린은 2리터. 얼음이 안 올 때는 1.5, 1.5 그린이나 칼라를. 썰이가 올 때는 2리터에 3kg 설탕은. 지금 그 영광 지역은 서리가 오잖아요. 그리고 2리터에 3kg. 2리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겨울에 이제 얼음이 얼면 2리터에 설탕이 5kg. 예, 그럼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고 해수는 드문드문하게 살포하면 된다는, 늘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 위에다가 비료를 하면 마늘이 떼궁이 단단하거든요. 예, 그럼 요 사이에 비료가 안 들어가요. 몸통 안으로. 예, 그래서 비료를 그 적게 우리가 기비를 줬을 때는 그 눈 위에다가 비료를 하면 몸 안으로 작게 빼야 들어가요. 예. 그리고 비료가 땅이 이제 약간 삐딱져도 비료가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비료가 공급될 수 있다. 그 팽팽한 밭에나 논에 심었습니까? 아니면 삐딱밭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경사는 다 있죠. 예. 시니까. 예. 그리고 기비를 얼마 줬어요? 비료량은? 그래 이제 저기 요소를 200평에 한 포 반 정도 들어갔어요. 200평 요소 한 개 반. 예, 그리고 복합 비료를 그거는 3개 정도. 200평이에요? 예. 200평에 하면 평균 0.7포가 요소가 들어가니까 요소는 100평에 30kg 들어갔고 그 복합 비료는 아니 100평이 아니고 30kg가 아니고 저기 200평에 30kg 요소가. 200평에 30kg니까 한 평당 뭐 7.5kg 들어갔다 100평에 그죠? 네. 비료가 그러면 아주 소량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심을 때는 네. 심을 때는 이 시가 가을이기 때문에 사계절 이 시로 보면 1.8이거든요. 네. 1.8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완효성을 땅이 트랙터 로타리 깊게 치지는 거다면 한 8개까지 넣는 게 좋아요. 완화성 비료. 단 한 번에 한 포로 올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8개 해야 되고, 그게 질소분이 더 높으면, 양을 한 6개까지 쳐도 돼요. 그러면, 심었을 때 이 씨는 1.8이나 이때 시작해서 1.5나, 그 겨울에 한겨울에 2.4 정도 됐다가 이제 봄에 추울 때 2.4 이 씨를 먹고 그러면 얘들이 급격히 커져요. 네. 그리고 또 영광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까지 예. 그 눈을 이용해서 겨울에 추비를 많이 하셔도 돼요. 눈 위에다가 예, 요소로. 눈 위에 요소하는 거는 100평당 한 번에 10포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래 하고 봄에 늦게 하면 마늘 잎이 커지면 약간 이 몸통하고 마늘하고 잎이 벌어져요. 살살 바람에.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비가 올 때 녹아서 몸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밑에 그 생장점에 들어가면 그거 조직이 파괴돼요. 그게 뻥이에요. 야구 방망이 뻥 사는 거 있죠. 그래서 마늘 비료 줄 때는 어릴 때 기비로 주고 그다음에 봄에 첫 비료 줄 때 요소 주고 흙골에는 NK를 주가지고 동시에 NK를 요소 한 포를 우비로 주면 지금 비료 양이 들어간 게 그 100평당 뭐 평균 요소 뭐 0.7포 예. 그러면 14kg 정도 15kg 그 다음에 복합 비료가 뭐 한 포 반 그러면 30kg 그럼 총 해보니까 40kg만 60kg 정도 들어갔거든요.
비료가 평균 60kg. 60kg 들어갔다면 비료가 약 10포까지 먹여낼 수 있거든요. 100평당. 아, 그러면 이제 지금 60kg면 3포 정도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양을 빠른 시간에 공급해서 잔량을 갖게 하냐 이거거든요. 잔량을. 겨울에는 많아도 그 장이가 없는데 그 수치가 2.4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가 봄에 2.4를 먹으면 엄청난 속도로 몸통이 굵어져요. 아, 몸통이. 그렇죠. 그래 지금은 이제 흙고래 비료는 필요 없어요. 눈 왔을 때 고래 위에 두둑에만 비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봄 돼서 이제 갈리기로가 비닐 흙 털리죠. 안 철려요. 그러면 그 질소분을 늘리면 NK도 줘가지고 어릴 때 적을 때 NK를 줘가지고 가리 양도 늘려놔야 되거든요. NK가 녹아서 들어가면 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년에는 뻥이 마늘이 좀 많았어요. 알뻥 된 거 있죠. 알이 하나를 하나 쓴 거. 그건 우비료 양 때문에 그렇게 늦게 들어간 비료. 그리고 올해는 봄비가 많이 오니까 비료 했어도 뻥이 잘 없어요. 네, 맞죠. 녹아서 나왔거든. 뻥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쿨러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를 뿌리면 괜찮다는 결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다 저러나 일찍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마늘이 우리가 알이 좋다. 그 몇 년 전에 서산에서 기비 한 포 반한 거를 100평에 한 포 반한 거를 추비를 2월 달에 눈이 오고 나서 요소를 한 번에 3포를 뿌려봤어요. 그리고 우비로 한 2포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총 비료가 7포 반 정도 들어가니까 10kg 500 나와요. 비료 한 포에 먹고 소화된 양이 마늘이 평당 1.5kg입니다. 그럼 100평에 150kg 나오죠. 그럼 비료 한 포는 평균 15,000원이 안 되죠. 네. 그럼 100평에 15,000원치 살포해서 마늘이 150kg 늘어나면 돈이 꽤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 방법론이거든요. 그 공급량이고 이게 과학영역이죠. 그 방법을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앞으로 햇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오늘도 그 휴대폰을 많이 기록하시는데 앞으로 그 우리가 농업에서도 정말 내가 추구하는 농업이 될 수 있고 내가 경쟁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산업의 역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 황금알 농법 대표로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